민법상에서 증여해주게 되면 다시 가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녀 다시 돌려주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또 다시 받으려면 또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민법상에서 주면 끝이지만 이 신탁은 그게 아니에요. 신탁은 그냥 주긴 주되 그 통제권 누가 해요? 부모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은퇴 생활, 그래서 자녀의 변심이나 사업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그게 신탁을 가지고서 설정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신탁의 저자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균입니다. 오늘은 증여 얘기를 좀 한번 할까 합니다. 증여를 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부모님들 많죠. 자, 되돌릴 수 없는 증여, 아들 문자에 주저앉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증여가 이루어진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말 슬프고 비극적인 일에 대한 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정점, 위기의 시작, 자수성가 신화가 무너진 찰나의 결정인데 제 고객분, 아주 정말 저랑도 가까운 고객분께서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우리 권 대표님은 성공과 실패를 사실 하셨는데 서울 외곽에 이제 어떤 공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글로벌의 중견 기업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름 대면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름까지는 댈 수 없습니다. 연결의 매출도 상당하고요. 세계 한 10여 개의 영업망을 가진 성공의 상징이죠. 사실은. 하지만 기업을 공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발생돼서 이게 대규모 소송건하고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게 생기는 바람에 사실은 회사가 한번 굉장히 휘청인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사실은 이제 배우자 되신 분하고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압류의 공포라서 채권자들이 집까지 쳐들어와 압류 딱지를 붙일지 모른다는 아내의 불안 섞인 설득력 부분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 내가 당신이 이번에 그 IPO를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채권자들이 집에까지 들어와서 이런 붙일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아파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넘기자. 누구한테 일단 아들 이름을 좀 돌려놓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증여의 선택인데 이게 큰아들 명의로다가 해두면 최소한 살 곳을 지킨다는 논리로 시작된 35 아파트의 소유권 부분들에 대한 걸 이제 자녀한테 증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였었죠. 성공한 아버지를 맞이한 낯선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날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차를 하면서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해외 출장 후에 돌아와서 정말 이제 회사가 망하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 또 이제 이렇게 세웠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젊으셨을 때는 운동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진짜 목숨 걸고 하셨죠, 사실. 근데 이제 해외 출장 나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부분들에 대한 걸 갔는데 이 비밀번호가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만에 와서 보니까 낯선 여성이 거기서 나오는데 저희 오늘 이사 왔는데요라고 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던 형태가 되는 거죠. 깜짝 놀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해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었던 거였었죠. 그랬더니만 이제 아들이 이제 전화라도 왔으면 좀 다행인데 그나마 이거 뭐 그것도 적은데 이렇게 왔어요. 그 집은 아버지께서 증여해 주신 제 명의의 집입니다. 저도 제 삶이 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으니 문자로 하세요라고 이 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이제 그때 저한테 핸드폰을 좀 보여주시는데 정말 이게 말씀하시는 우리 대표님도 정말 적어댔지만 듣는 저도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자를 보면서 저도 좀 많이 화가 났었던 거였었죠. 과연 이게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틀어져도 이렇게 자식이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배우자는 그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죠. 이 증여에 그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 있죠. 이 30억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이런 자산 가치가 훅 사라졌다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심적인 부분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증여는 원칙적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증여 신고를 하고 나면 3개월 하루만 된다 하더라도 이제 받았던 자녀가 이제 그 자녀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받으려 그러려면 그 아들이 증여자가 되고 오히려 이제 대표님이 수증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가지고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채권자들로부터 집을 지키려 했던 그 법적 행위가 그렇죠. 명의를 바꿔준 거 있었죠. 증여해 준 거예요. 평생 바친 아버지의 노후와 조롱을 앗아가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날 이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 좀 나누는데, 그날 화가 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허탈해 하시더라고요. 허탈해 하시더라고요. 화가 나는 단계가 지나니까 그냥 허탈하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허탈하시다. 인생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그때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도 이제 전때 말씀을 해보셨죠. 왜냐면 이제 그게 방법이 뭐 없냐. 그래서 이 준 것과 맡긴 것의 본질적 차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죠. 이 준 것이라고 하면 그냥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거니까. 근데 이거를 맡긴 것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신탁 형태로다가 가져가게 되면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이제 그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뭐냐 그러면 이 재산 보호에 대한 신탁의 3단계 방어막이 형성이 돼요. 이 신탁을 하게 되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소유권과 수익권의 분리예요. 이 신탁이 아주 대단한 게 뭐냐 그러면 소유권과 수익권이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는 수탁자에 두어 채권자들로부터 격리하되 소유권 부분들에 대한 거죠. 거주권, 통제권은 위탁자가 보유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이 저기 수탁자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처분한다, 뭐 한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 뭐 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여러 가지 모든 통제권 부분들은 누가 주고 있다? 위탁자, 부모가 주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산절연효과, 신탁법에 따라 신탁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성격이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것이 도 신탁법 제22조 강제 집행 금지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신탁자산은 어떤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성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일 수 있죠. 단 하나 있다 그러면 뭐냐면 사회행위라 그랬었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거지만 또 세 번째는 뭐냐 사후 승계의 조건이에요. 자녀에게 즉시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넘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 사후 또는 특정 시절 승계되도록 설계를 해놓게 되는 거예요. 신탁은 누가? 부모가 살아계실 적에 어떻게 설정하냐, 설계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진 형태니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정말 설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존엄한 노후를 위한 구조와 로드맵 부분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업적인 부채와 가계 자산의 법적 격리 가능성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재산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 내가 IPO 하다가 말겨두다가 부도가 났어.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각자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생전의 거주권 보장 및 사후 승계 조건에 대한 정밀 설정을 하는 거죠. 사는 거는 자녀가 살 때 말그대로 그대로 다 민법상처럼 증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는 들어와서 자녀가 살 때 너한테 증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대신에 증여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언제 해준다 이거죠. 언제 네가 다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신탁 수익권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죠. 사는 건 사는 건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전체적인 거 다 언제 넘겨줄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걸 요구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신탁원부에 작성해 줄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외적인 압류 방지 및 이런 효력적인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대신 뭐냐 그러면 그냥 통제권 누가 있다? 부모가 주고 있는 거죠. 민법상에서 증여해 주게 되면 다시 갖고 올 수 있다? 없다. 자녀 다시 돌려주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또 다시 받으려면 또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민법상에서 주면 끝이지만 이 신탁은 그게 아니에요. 신탁은 그냥 주긴 주되 그 통제권 누가 냐 부모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은퇴 생활, 그래서 자녀의 변심이나 사업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그게 신탁을 가지고서 설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제가 강의를 하고 또 많은 상담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결과적인 건 내가 부동산을 증여해 준 부분들에 대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냥 쑥 주다 보니까 애들이 민법상 거기서 대출도 받고 담보 제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인 건 그걸 못하게 돼서 또 어떻게 기껏 부모가 부모 거 빼가지고 넘겨줬는데 애가 그거를 가지고서 분실하거나 어떻게 돼 과소비하거나 남한테 빌려주고 뭐 제대로 못하다가 그냥 훅
가게 되면 결국은 준 누구 부모도 망연약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좀 안전장치를 걸어놓을 수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러한 분들 있으시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문자 상담 전용 번호로 해서 그 내용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해가지고서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당신의 편안한 안식처를 지켜드리는 K신탁에 대한 길라잡이 부분들을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여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